질문 해봅시다. 얘는 학원을 끄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 잠깐 쉰대요. 잠깐 쉬면은 잠깐 쉬고 끝나시고. 12월? 몇 번? 16번. 16번 먼저 봅시다. 16번? 16번.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랑 같은 종류의 구슬이 3개가 있어. 같은 종류 주머니에 3개를 남기고 싶어. 봐봐. 일단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가장 기본이 뭐였어? 경, 우, 의, 수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뭐였냐면 일단은 차이의 유무였어요. 차이 유무.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면 다르게 세는 거고 차이가 없으면 그냥 하나로 세는 거야.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치? 근데 봐봐. 일단 첫 번째로 같은 종류의 뭐가 생겼어. 주머니가 3개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뭘 담든 이게 뭘 담든 이게 뭘 담든 사실 그 순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같은 종류의 사탕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사탕과 주머니가 한 개씩 다 들어가도록 나누어 담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난 여기다가 뭘 먼저 담을래? 사탕을 먼저 담을래. 여기 얘가 좀 가장 편할 것 같아. 왜냐면 3개밖에 없는데 3개의 주머니에 나눠 담는다고 했으니까 A라는 사탕, B라는 사탕, C라는 사탕 이렇게 하나씩 나눠 담자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의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담는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전혀 없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뭘 담을 거야? 같은 종류의 구슬 7개를 담을 거야. 구슬이라고 하는 걸 7개 담을 건데요. 여기는 이 자리에 담을 거야. 요즘에 몇 개 담을지, 여기 몇 개 담을지, 여기 몇 개 담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줄 건데 여기다가 내가 M개를 담았어, N개를 담았어, L개를 담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상황은 M 더하기 N 더하기 L이 몇이 돼야 됩니다. 7이 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씩 담아주세요 라고 했었어. 여기 끝이야, 이 경우. 그럼 이걸 만족하는데 N과 L이 그냥 하나 이상씩 있었으면 좋겠으면 딱 어디에 매칭이 됩니까? 중복, 조합에 매칭이 됩니다. 그죠? 하나씩은 담아서 넣어줄 거니까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3H4로 접근하면 그냥 그대로 뭐가 됩니다? 답이 됩니다. 끝. 4H 3 우리 양락이가 돌아왔어요. 와. 진짜로 한 명씩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는 거 진짜로. 근데 지성이만 남았습니다. 지성이. 전 사춘기 따위 없지 않아요. 자, 봅시다. 다음 질문. 17번 볼게요. 자, 어느 지역의 고등학생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이 상황에서 자, 최근 1년 이내에 헌혈을 한 학생이 지금 30명이었어요 라고 줬어요. 이 결과를 이용해서 전체 고등학생이 최근 1년 동안 헌혈한 학생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표본 비율을 통해서 그 비율을 추정해 주세요 이런 뜻일 것 같아 라는 생각 여기까지 들고 같고. 그럼 일단 표본 비율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표본은 현재 몇 명이었어요? 100명이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100명 중에 30명이 헌혈을 했다고 했으니까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모 비율을 추정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렇게 됐죠? 이제 요거는 할 거니까 이제 식 한번 써보자. P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뭘 써줄 거고, P 햇 이렇게 써줄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에 뭔가, 플러스에 뭔가 이렇게 넣어줄 거잖아. 여기 첫 번째 K 넣어줄 건데 K는 지금 얼마라고 주고 있니? 1.96입니다 이렇게 주고 있었어. 왜냐면 여기 얘가 지금 반쪽짜리가 지금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죠? 요거 양쪽짜리로 하면은 95%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96을 이렇게 줬어요. 1.96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거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 들어가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n 몇 명이었습니다? 100명이었습니다. p 햇은 얼마예요? 10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q 햇은 얼마입니까? 10분의 7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여기 그대로 100명, 여기는 10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7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안 됐어? 다시. 근데 그 다시 들어야 돼. 이때 수업으로 빠졌어. 그랬어. 요때 있잖아, 요거는 요 공식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사실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같이 기억해 놓으라고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알았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 결과가 여기는 얘가 당연히 뭐겠어? 0.3일 거 아니에요. 0.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96의 루트 지금 a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a 됐습니다. 상수 a 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결국 뭘 구해달라? 요 안에 있는 요거 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건 100분의 뭐겠어?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 이쪽으로 넘어가면 분모 쪽으로 가면은 얘는 만분의 뭐가 되는 거야? 21이 되는 거야. 0.0021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인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 18번도 그래요.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 그래프로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프 해결하면 진짜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바로 볼게요. 일단은 봐봐. 일단 g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gx라고 하는 게 뭐라고 줬냐면 fx에다가 더하기 뭐 해당했어? 절대값 fx를 해당했어. 이렇게 해당했어. 그럼 잘 봐봐. 나는 여기 절대값 fx 하면 그 결과는 뭐가 되겠어? 다시 그릴까?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얘가 지금 얼마였어? 얘가 여기 2분의 1이었고 뻥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 얘가 빵꾸 채워져 있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됐습니다. 왜? 쌤이 쉬는 거 맞아요? 밖에 돌아다니는 거. 그 돌아다니고 있어? 아까까지 보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요? 아픈가 봐요 지금. 그 저번에서 쓰는 거 자기소개했어. 어쨌든 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접어서 올리려고 하는 거야. 일단 절대값 이거 먼저 본다면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접어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꽂히게 될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야.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있었을 거고, 여기 그대로 이렇게 있는. 이 형태의 그래프가 요거란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어? 두 개를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잖아. 그럼 봐봐. 여기 요거 두 개 더해봐. 여기 두 개 더해. 얼마나?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오케이? 다 빵입니다. 더해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였을 거야? 빵이었을 거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랑 2분의 1 더할 거죠? 그렇죠? 2분의 1이랑 2분의 1 더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어요? 지금 이 두 개 그래프 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그래프 있지? 여기는 요 그래프. 요 그래프가 지금 2배가 되는 거잖아.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맞아? 근데 요거 2배가 되면 얼만큼? 2배만큼 올라가면 되겠지. 뭐.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분홍색으로 요 따위로 그려진 그래프가 요거 두 개 그린 gx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개 함수 그린 거. 그래서 일단 gx, g0으로 가는 거 한번 찾아주세요. 이거잖아. gx는 저거 일단은 여기 가만히 보니까 0으로 가면 0이고 0으로 가면 0이니까 0에 수렴합니다.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기억은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hx로 한번 가봅시다. hx라고 하는 거는요. fx에다 뭘 더해달랬어? f에 이렇게 된 걸 더해달랬어.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잘 봐봐.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fx의 그래프를 내가 무슨 색으로?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fx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이렇게 2분의 1 찍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빵꾸 뽕 뚫려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막혀 있는 이 형태의 그래프.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이 형태가 fx의 그래프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를 지금 뭐 해달래? 여기는 얘랑 누구랑 더해달랬어? 얘랑 더해달랬어.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이제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가만히 보니까 fx에다 x 대신에 뭐 낸 거니까 마이너스 x는 거니까 y축 대칭해달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뭐 합니다? 대칭해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빵꾸 뻥 뚫린 형태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요 2분의 1 그대로 여기 2분의 1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있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온 걸 테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난 뭐 할 거야? 요거 두 개를 뭐 할 거야? 더 할 거예요. 그죠? 함수 두 개를 더하는 게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되게 쉬워요. 잘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 여기서부터 더 할 거야. 이거 더하면 얼마야? 0과 2분의 1 더한 거니까 2분의 1이 되지. 됐습니다. 0과 2분의 1 더한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1 여기 나올 거야. 그리고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더할 건데 이거 직선이죠? 직선이면 몇 차 함수? 1차 함수. 직선이죠? 여전히 1차 함수. 1차 함수랑 1차 함수 더하면 1차 함수. 무슨 말이야? 두 개 더한 결과는 반드시 직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럼 봐봐 이제 여기 얘는 빵이었잖아. 여기 얘는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을 향해서 그대로 이렇게 그려진 이런 직선이 두 개 더한 직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고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쪽은 뭐 다르겠어? 안 달라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리고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한 거니까 여기는 얘만 뭘로? 1로 이렇게 딱 찍어주면 돼. 여기는 이 분홍색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HX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봐보자. 이거 절대값이래. 이걸 다시 올려달랬어. 접어 올려달래. 이거를 지금 분홍색 그래프를 그대로 접어 올려달래.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이지. 요 밑에 있는 요 V자 부분이 그대로 접히면서 어디로 가겠어? 요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1에 딱 도착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0에서 연속성 생각해봐. 0에서 함수값 1이었고 좌극한 1이고 우극한 1이니까 연속인 거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정선으로 그린 건 재활용하기 위해서 아꼈어야지. 그죠? 분필을 아꼈어야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이제 나머지 디귿 보기를 볼 거야. gx랑 얘랑 뭐 해달랬어? 어차피 절대값이구나. 그럼 이거 이렇게 해놔야지.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어?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분홍색 그래프랑 여기 이 분홍색 그래프가 두 개 곱해졌는데 거기는 걔에서 뭐라고 했어?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랬어. 그럼 잘 봐봐. 얘는 지금 0에서 연속인 애지. 맞아? 얘는 0에서 연속인 애야. 그럼 얘는 0에서 당연히 불연속인 애지. 맞아요? 연속이고 불연속이란 말이야. 두 개 곱해달랬어. 근데 여기는 얘가 연속이긴 한데 얘가 함수값이 0이니 아니니?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당연히 뭐겠어? 불연속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디귿은 틀렸네.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는 그런 형태의 문제. 어렵지 않죠? 되시면 돼요. 다음 19번 19번 주저리 이렇게 막 주어져 있었어. 그림만 볼게요. 그냥. 자 봐봐. 여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네. 자 봐봐. 입장에서 무슨 소리 들으려고? 자 여기 길이가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그럼 이 전체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3이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어.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요 넓이를 구해야 돼. 이게 첫째 항이 될 게 분명하잖아. 그리고 이 전체 사각형이 여기 또 그대로 여기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일단 첫째 항을 먼저 구할 거고 그 다음에 공비만 구하면 될 것 같아. 길이 비만, 넓이 비만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첫 번째 항 구하려고 가보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한번 상황 생각해보자. 봐봐. 얘는 여기 요 부분을 구하려면 당연히 뭘 해줘야겠어? 당연히 전체에서 여기는 요 부분 빼버리고 그냥 여기는 요 덩어리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요 덩어리는 지금 얘가 지금 이만큼이 요거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라며, 그렇지? 원의 일부라며.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나눠야 되겠고 이렇게 나누는 게 정상일 것 같고요. 그럼 여기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부로 시작해서 꼴로 끝납니다. 부채꼴이라고 부르죠. 됐습니다. 여기는 얘는 3으로 시작해서 형으로 끝나요. 3, 4로 됩니다.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는 여전히 뭐야? 부채꼴이거든. 맞아요? 그럼 그 넓이를 각각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얘를 구하려면 뭘 생각해야 돼? 당연히 여기 요 각이 몇 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각에 좀 관심을 가져주려고 하는데, 그렇지? 요거에 관심을 가져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겠어? 요 길이 모르겠지.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겠어? 요 길이가 분명히 1이라고 주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는 요 길이가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부채꼴이니까 여기는 얘도 원의 반지름으로서 여기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고요?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2가 됐어. 근데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였어? 1이었거든. 그렇다면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겠어요? 루트 3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1대 2대 루트 3이네. 이게 몇 도구나? 30도. 맞아? 그냥 부채꼴 구하려고 여기는 얘가 30도인 걸 알아낸 거야 지금 현재. 그치? 여기는 얘가 억각으로서 여기는 30도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됐습니다. 그럼 끝났잖아. 일단 첫째는 끝났네요. 그죠? 한번 여기부터 가보자. 여기 넓이 얼마일까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원래 원 자체가 파이였을 테니까 4분의 파이 될 거고요. 여기 요 삼각형 넓이는 얼마일까요?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이제 마지막 여기는 요 부채꼴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원래 반지름이 얼마였어? 2였어요. 그죠? 원래 반지름이 2였어요. 그럼 원래 넓이는 4파이였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4파이를 몇 분에? 360분에 30 하는 거니까 12로 나눠버리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2.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전체 넓이는 그러니까 첫째 항.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전체 넓이 3에서. 그지? 3에서 뺄 거야? 뭘 뺄 거야? 3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 더하면 얼마? 12분의 7파이겠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또 뭘 뺄 거야? 2분의 루트 3을 또 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여기는 요만큼이 뭐가 됩니다? 첫째 항이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면 좋겠다.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차례? 공비 볼 차례야. 그럼 이제 공비는 뭐라고만 생각하면 된다고. 어차피 내가 공비라고 하는 거는 넓이 비잖아, 그렇지? 그럼 넓이 비를 내가 직접 구하기 너무 어때? 귀찮지. 귀찮을 땐 당연히 길이 비로 보라고 했었고, 그렇지? 선생님이 이 한 덩어리 자체를 뭐라고 보라고 했어? 하나의 도형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공비를 구할 때 있잖아. 공비를 구할 때 내가 굳이 여기 요 길이를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케이?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내가 구하기 가장 쉬운 형태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맞아? 근데 여기는 봐봐. 이게 부채꼴에 뭐였어? 1부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길이가 2입니다라는 사실은 너무 명확하지 않니?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뭘 보면 좋겠어? 그냥 이 길이를 바라보면 좋겠다. 근데 그 길이는 얼마겠어요? 얘가 1이고 얘가 3이거든.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돼요? 루트 10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10이었고요. 루트 10이었고요. 그럼 얘가 2였으니까 길이비는 당연히 뭐가 됩니다. 길이는 루트 10분의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공비는 저거의 제곱비가 되는 거, 넓이가 되는 거. 이걸 제곱하면 걔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공비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끝이야 그럼. 내가 이 넓이 다 더한 건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이 공비 얼마니? 그러면 10분의 4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이거 분의 여기는 이거 천천히 써주면 되는 거.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12분의 7 파이다 이렇게 써놓고. 오케이? 그럼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5분의 3입니다. 그럼 요거 곱하기 3분의 5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5가 됩니다.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6분의 5 루트 3이 됩니다.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니? 얘는 36분의 35 파이가 되겠네요. 거기에 여기는 이런 게 있나 봤더니 있어요? 오케이. 몇 번입니까? 그렇게 돼.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다음 넘어가서 다음 또 질문 20번. 오케이. 20번 볼게요. 보자. A 상자와 B 상자에 각각 6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동전 1개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동전 1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자 A에서 공 1개를 꺼내서 B 상자에 넣고요. 뒷면이 나오면 B 상자에서 공 1개를 꺼내서 A 상자에 넣는다. 이런 시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대요. 근데 했을 때 6번 반복했을 때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6번째 시행 후 처음으로 8이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처음에 지금 몇 개씩 들어있는데 6개씩 들어있어요. 그지? 여기 A 상자에는 6개의 공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B 상자에도 마찬가지로 6개의 공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시행을 1회 할 거고 2회 할 거고 3회, 4회, 5회, 6회라고 생각했을 때 6회 만에 처음으로 뭐가 됐어? 처음으로 8이 됐어. 맞아요? 그러면 얘는 동전을 한 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얘를 이제 꺼내서 일점 넣을 거고 그다음 뒷면이 나오면 얘를 꺼내서 이쪽으로 넣을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몇 번 더 넣어요? 얘 2번만 이렇게 더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면이 2번만 더 나오면 되는 거지. 맞아? 총 6번 시행 중에서 앞면이 2번 더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때 8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때 마지막으로 앞면이 한 번 나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얘네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가 몇 번 나와야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와야 되고요. X가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돼.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끝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몇 가지? 5C? 2가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4번 나왔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2분의 1, 2번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이게 6제곱이니까 얼마? 64분의.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10이잖아요, 그지? 32분의 뭐가 된다? 5가 됩니다. 답이 없네요. 저거 한 번에 기가 2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네요. 그 순서가 또 결정돼 있어. 처음으로 지금 뭐가 돼야 돼? 8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다, 그지?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에 동그라미가 나와버리는 두 번째 만에 8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이 경우의 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2개가 더 많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으로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이 경우의 수만 쓱 바꿔주면 내가 원하는 답으로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경우의 수만 쓱 바꿔봅시다. 여기는 얘만. 그럼 봐봐. 어떻게 바꿀까? 이걸 일일이 다 셀까? 일일이 다 세도 지금 최악의 경우에 9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64분의 뭐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일일이 다 세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영도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동그라미가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첫 번째 동그라미가 나왔으면 두 번째 x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x가 나왔으면 이제는 동그라미가 나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도 됩니다. x가 나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가 동그라미 2개가 되어버리고 동그라미 하나가 더 추가되면은 동그라미가 2개가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개 이상 되는 거니까 여기 얘는 안 됩니다. 얘는 x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마찬가지 동그라미도 나와도 되고 x도 나와도 되는 거지만 x가 몇 번까지만 가능하니까 2번까지만 가능하니까. 처음에 좀 문제 이상한데. 자, 한번이 맞네요. 그럼 여기는 얘는 x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동그라미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나서 남은 여기는 뭘 동그라미 하나 채워주면 되는 거고 여기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채워주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몇 가지? 2가지를 확보했어요. 그럼 이제 x로 시작하는 걸로 가봅시다. x로 나왔으니까 얘는 동그라미가 돼도 되고 그다음에 x가 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동그라미가 돼도 되고 여기서도 여전히 x가 돼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뭐야? 다 동그라미만 나올 운명인 거잖아요. x가 2개 채워졌으니까. 그죠? 이제 여기는 얘만 좀 마무리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시 동그라미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는 x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x 나왔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그라미가 나오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선 또 몇 가지로 또 동그라미 또 x 이렇게 또 나눠질 거고요. 그죠? x는 안 되네. 동그라미밖에 안 되네. 그치? 그럼 동그라미 이렇게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1개, 2개, 3개, 4개, 5개. 총 5가지. 얘는 5가지였거든요. 얘는 36분의 5가 됩니다. 아니 뭔 소리? 64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엄청난 그 함정에 빠질 뻔했네요. 그죠?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32분의 5가 있었으면 틀린 거야. 그죠? 그냥 틀린 겁니다. 그죠? 나 같은 경우는. 그죠? 노가다 오시니 그래서 이런 노가다 정도, 이 수영도 그리는 게 경우의 수 구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기도 해요. 그다음 21번 킬러 문제 좀 이따 몰아서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아직 킬러만 남았어요? 27번. 27번? 27번 봅시다. 아이고 이걸 질문했어요. 아이고 저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자 봐봐 여기 얘가 이걸 구해.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5야? 기억이 날 것 같아. 아이고. 4분의 1 VX가 얼마다? 5다 이렇게 준 거니까 VX는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NPQ가 뭐니까? NPQ가 분산이니까 맞아요? N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한 결과가 20이었으면 좋겠네요. N은 얼마가 됐으면 좋겠네요. 80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간단한 이항 공포의 가장 기본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4점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그죠? 여기는 2점으로 나와도 괜찮은 문제. 맞아요? 이 정도 쓰고 3점 더 됐습니다. 또? 바로 30분 가면 돼요. 됐어요? 이제 나머지 킬러 문제 3문제 봅시다. 21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일단 뭐야?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야? 4차, 2차 상수, 그지? 요거 보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해? 우함수입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는 이제 수만 가지는 아니죠. 몇 가지의 저 우함수인 저 4차 함수가 일단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일 뭐 쉬운 형태로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지?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얘가 더 내려와서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애도 있었을 거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이 일단 여기는 얘를 보면서 벌써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생각해볼게. 이제 뭘 접근할 거냐면 이런 형태를 접근할 거거든. 그지? 그럼 봐봐. 좀 이제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형태가 뭔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fx를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긴 애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얘가 fx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 절대값을 달아주세요라고 하면 뭐가 있어? 요렇게 지금 요렇게 다시 요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흰색 그래프랑 여기는 얘 절대값이 그려져 있는 노란색 그래프랑 두 개를 뭐 하고 싶었대? 빼고 싶었대. 그럼 얘가 똑같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어? 얘가 여기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큰 경우에는 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프가. 왜? 여기는 얘랑 이 흰색에서 이 노란색을 빼라고 했으니까 함수값 두 개가 같잖아. 그지? 근데 얘는 두 개 빼면 무조건 빵 될 거란 말이야.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에서는 어때요? 얘에서 얘를 빼라고 했지. 근데 얘는 지금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형태 아니었어? 그지? 그걸 빼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2배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쭉 잡고 2배로 늘린 형태. 얘의 그래프를 2배로 늘린 형태니까 이런 형태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fx 빼기 ft 빼기 절대값 ft 이렇게 돼 있을 때 걔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일까요? 그거 먼저 생각해 본다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봐. 그럼 여기는 얘는 그래프가 양수인 곳에서는 전부 다 뭐가 됩니다. 그냥 다 0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음수인 곳에서는 이 그래프가 2배만큼 늘어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할 때 있잖아. 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다 위에만 올라가 있는 형태의 그래프는 절대 아니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절대 아니었겠니? 다 위에만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x축 위에만 그려져 있는 그래프라면 다 위에 쪽에만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뭐가 될 거거든. 빵이 될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성질들이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안 나타날 거야. 저거 적분해봐야 다 빵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요 위에만 그려지진 않을 거야. 그럼 이제 선택권은 몇 개밖에 없냐면 요렇게 그려진 거 아니면 요렇게 그려진 거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진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1과 5를 기준으로 뭔가 지금 변하고 있지. 그치? 1과 5를 기준으로 변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세 개를 다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봐봐. 여기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 그래프랑 그다음 두 번째는 얘가 요렇게 그려진 그래프랑 마지막으로는 요렇게 그려진 그래프 요 세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하면은 얘는 지금 분홍색으로 그리면 저기는 저 fx 빼기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분명히 얘는 이렇게 그려질 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경우 같으면은 얘는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요런 애를 내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싶은데 적분을 하고 싶은데 0보다 큰 쪽에서만 적분을 하고 싶었잖아. 그렇지?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얘 범위를 보니까 1이랑 5를 기준으로 뭔가 나눠져 있어요. 그럼 양수 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봐봐. 양수 쪽에서 바라봤을 때 변화의 포인트는 뭐밖에 없어? 여기 있는 요 포인트 하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도 양수 쪽에서 바라봤을 때 변화의 포인트는 여기는 얘 포인트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변화의 포인트가 두 개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필러 문제의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들을 내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자꾸 찾아내는, 그렇지? 안 되는 거 다 배제시켜주고 안 되는 거 배제시켜주고 되는 것만 남겨서 찾아주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끔 다시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그런 4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얘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요딴 식으로 생길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여기 얘를 절대값을 씌워서 저걸 뺀 거랑 비교를 해본다면 얘의 그래프는 분명히 요렇게 그려질 게 분명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요 분홍색 그래프만 남기고 다 지울게요. 이제부터는 요거 그래프만 가지고 나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 다 지워버려요. 얘는 지금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입니다? 대칭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그림이 좀 대칭 아닌 것처럼 생겼으니까 y축을 좀 옮겨주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적분해가는 과정 중에서 기준이 되는 요 포인트들이랑 분명히 여기는 요 1이랑 여기는 요 5가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게 분명한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는 얘를
2x부터 x까지 요만큼 접근해봐. 얼마야? 0이죠.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얘가 이렇게 얘는 지금 2x로 가는 거고 얘는 x로 가는 거니까 얘는 2배 가는 거고 얘는 반 이렇게 갈 거라는 말이야. 그지? 이렇게 가는 동안 접근해봐야 다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0에서 1까지가 상수라고 했는데 그 상수는 0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상수는 0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상수가 되는 포인트가 최대 몇 가지라고 했어? 1과 x가 얼마까지라고 했어? 1 전까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가 x가 지금 1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되니? 돼요 안 돼요?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접근해 나간다. 그럼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 접근 값이 생길 거야, 그지? 음수값이 생길 거니까 이걸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포인트가 지금 몇이었으면 좋겠어.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상황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는 이 포인트는 얼마였으면 좋겠다? 2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석돼요? 지금 지성이 포기했네. 포기하지 마. 자, 이제 다시 봐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x가 여기는 2x로 가는 거고 여기는 2x로 가고 얘는 x로 가고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는 요 포인트가 지금 얘가 1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기까지가 상수항입니다. 요 포인트는 뭐였군요? 2였군요.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1부터 5까지는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여기서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 여기 음수값을 적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지? 음수값을 적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면서 뭐가 되겠구나, 감소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이 포인트를 지금 난 찾아내고 싶은 건데 여기는 이 포인트가 5였으면 어떨까를 생각해 본 거야. 여기는 얘가 5였다. 이 값이 5였다. 아니면 10이었다. 근데 봐봐. 얘가 분명히 지금 몇이라고 했으니까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10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처음에 여기 얘가 10입니다라고 여기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봐봐.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쳐. 그럼 여기까지 감소를 했잖아. 그럼 여기서 더 가면 어때? 이쪽이 다시 접근되기 시작하지. 그럼 이쪽이 접근되면 당연히 더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계속 음수로 갈 거란 말이야. 점점 작아질 겁니다. 감소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계속 음수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얘가 10이었을 때가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2x, 마이너스 x에서 2x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얘가 어디까지 가?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이쪽은 2x로 가고 있고 이쪽은 x로 가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점에서 만나는 이 포인트가 뭐였으면 좋겠다? 5였으면 좋겠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접근을 해서 여긴 더 가도 어차피 이쪽에서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을 테니까 이쪽까지 간 그 결과가 뭐였으면 좋겠다? 5였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는 더 접근해봐야 뭐겠어? 다 0들 접근하는 거니까 상수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쪽의 포인트가 마이너스 5였으면 좋겠어. 그치? 이쪽 포인트가 당연히 뭐겠어? 5였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났죠. 어떻게? 원래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원래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난 몇 개를 받았어? 근 2개를 받았어. fx 2개. 미정계수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지. 그럼 근 2개 받았. 이게 뭐야? 2랑 5 2개 받았으니까 2랑 5 집어넣어가지고 뭐 해주세요? a라는 값이랑 b값 구해주세요. 그럼 a랑 b값 구해주면은 fx가 완성될 거고 거기다 루트 2만 집어넣어가지고 끝납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됐나요? 네,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잘 해야 됩니다. 일단 2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6 더하기 4a 더하기 b가 되죠? 얘가 지금 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식 하나랑 5 하나 집어넣으면은 어이구 뭐야 625야? 625 더하기 뭐가 돼요? 뭐야 25a야?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요거 두 개 열리면 너희가 알아서 하고요. a 값이랑 b 값을 구합니다. 구하고 나서 여기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루트 2 집어넣어봐야 여기다 뭐 x 제곱에다 2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죠? 4 더하기 뭐야 2b 더하기 2a 더하기 b 요거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29번으로 가봅시다. 29번. 자 일단 요 말을 다 읽어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읽어보지 않았나? 나중에. 오케이. 일단은 여기 있는 얘를 다 도전을 해봐요. 알았죠? 도전을 해봐요 다. 알았지?
아직은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지만 그죠? 그래서 도전을 해봐. 한 번씩은. 일단 지금은 사실은 도전 안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요거 설명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요거랑 요거 두 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봐봐. 얘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 n은 원점에서 시작했어. a0라는 게 원점에서 시작했거든. 그러고 나서 요 길 따라서 주어진 만큼 추가적으로 가겠어요 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처음엔 얼만큼 갔겠어? 25분의 1만큼 갔을 거야. 여기 코딱지만큼 갔을 거야. 그러고 나서 25분의 3만큼 갔을 거고 25분의 5만큼 갔을 거고 25분의 7만큼 갔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요 길 따라 이렇게 가게 될 텐데 그럼 거기는 걔가 여기랑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예요 지금. 얘가 여기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이야. 바로 여기 직전에 요 점이었는데 여기서 이만큼을 더해달라고 해서 여기는 요 점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요 점을 반드시 딱 지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요 점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만큼을 더해달라. 길이상으로 이만큼을 더해달라. 여기로 통과해버리면 얘는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였으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a, n이라는 점 중에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원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할 때 두 번째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기 어딘가에서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요 점을 딱 지나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어딘가의 점을 딱 지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두 번째 점의 좌표, x 좌표, 여기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했을 때 걔를 구해주세요라는 형태의 문제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니 25분에 얼만큼 가고 있어요? 2n-1만큼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25분의 1, 25분의 3, 그다음에 25분의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해져 가면서 그 길이들이 지금 형성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몇 번 갔다 뭐 n번 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얘가 총 간 길이를 생각해본다면 여기 있는 얘가 뭘 해주면 되겠어? 시그마를 달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수를 n번 더하면 n제곱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25분의 뭐가 되겠어? n제곱만큼 요 길이만큼 갔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간 결과가 뭐여야 돼? 2의 배수여야만 요 점에 찍힙니다. 요 점을 지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다? 2의 배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렇다면 요 n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면 되겠어? 50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야.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50 안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5가 몇 개 들어가 있어? 2개가 들어가 있고 2가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그치? 얘가 최초의 50의 배수가 되려면 5 2개, 2 2개인 그치? 10의 제곱이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됐나요? 그러니까 봐봐. 얘가 요렇게 된 거야. 50의 배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n제곱이잖아. n제곱이 50의 배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5 2개랑 2 2개가 있으니까 얘가 2인 경우 여기는 얘가 100이 됩니다. 이게 최초의 뭐가 됩니다?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이 몇 번째가 10번째가 처음으로 10번째 이렇게 계속하다 10번째에서 처음으로 여기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 포인트는 그만큼 더 가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니까 또 그만큼 더 가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이제 뭐가 되고 싶어? 두 번째 뭐가 되고 싶어? 얘 50의 배수가 되고 싶은 거야. 맞아요? 한 번 더 가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의 제곱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2의 제곱도 거기 또 다음 거라고 생각하면 2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뭐여야 되겠어? 2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n값이 20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20번째 수역분요 20번째 수역분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20번째 상황에 여기 있는 x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20만 집어넣어 보자. 근데 2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00이죠. 400을 뭘로 나누면? 25로 나누면 내가 원하는 요 점의 좌표가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닌가? 아니죠. 이거 나눈 다음에 2로 한 번 더 나눠줘야겠다. 그지? 총 길이였으니까. 그지? 이렇게 한 번 가면 2잖아. 이렇게 하면 4잖아. 그지? 여기는 요 길이까지가 지금
어디 갔어요? 이만큼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 길이를 반으로 나눠줘야지 이 점의 좌표가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2로 나눠주면 결과가 답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이게 얼마야? 이게 16인가요? 됐어? 그걸 2로 나눈 거니까 답은 8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29번 문제 치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9번 치고 답이 한 자릿수가 나도 좀 어색한 그런 경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사실 여기는 요번 시험은 요 30번 문제 때문에 이거 선생님이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시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이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요. 근데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나머지 난이도가 다 쉬웠다라고 판단할 만큼 되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볼게요. 30번 문제 꽤 어렵다.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해줘야 되는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이방정식의 근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에 대한 생각인 거야. 오케이? 다시 봐봐. f 오브 fx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는 얘가 x가 나오는 게 방정식이야. 그치? 얘가 만약에 항등식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함수식이었다면 여기에 두 개 합성한 결과가 항등함수가 나와버린 거니까 얘랑 역함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역함수가 되려면 당연히 얘는 계속 증가만 하는 증가함수였어야 되고 y는 x랑 뭐 많이 겹쳐봐야 몇 개 나오겠어요? 3개, 1점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근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니? 어쨌든 이건 뭐 지금 방정식이었으니까 여기 얘가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하나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는 요 값이 알파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 여기는 얘 방정식이 알파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그 알파가 됐을 때의 경우는 크게 몇 가지밖에 없냐면 2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잘 이해해봐. 봐봐. 이건 굉장히 쉬워요. f 알파가 만약에 알파가 되는 상황이라면 f 알파가 알파가 되니까 다시 f 알파가 되고 그 값은 다시 알파가 됩니다라고 생각해서 근이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f 알파가 베타가 되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요. 다른 값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은 여기는 요 값이 뭐가 되면서 알파 집어넣으면 여기 얘가 베타가 되잖아. 그럼 반대로 또 f 베타가 다시 알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f 알파가 베타가 되는 거나 f 베타가 다시 한번 알파가 되는 거나 요거랑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거 예전에 너희들 수학 2에서 함수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거 했었어요. 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1이랑 2랑 3이랑 4랑 5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1이랑 2랑 3이랑 4랑 5랑 이렇게 있었을 때요.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함수의 개수를 몇 개인가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얘가 그냥 얘로 가는 경우 얘가 얘로 갔다면 얘가 얘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지금 2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 개수를 세는 그런 훈련을 했었어요. 이 크로스 된다는 요 의미 자체가 지금 현재 요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 알파는 베타가 되고 f 베타는 알파가 되는 그런 형태의 상황이 얘고요. 얘가 그대로 직선으로 가는 여기는 요 경우가 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f 오브 fx가 x가 되는 이런 경우일 때는 딱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이제 그래프적인 특성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봐봐. 분명히 3차함수라고 줬어요. 3차함수로.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해석을 했다면 굳이 내가 f 오브 f를 반응할 필요 없이 fx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fx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 그래프, 3차함수의 그래프인데 일단 뭐 0을 근으로 갖는 데 있어. 그렇지? 0을 근으로 갖는다고. 그 다음에 또 뭐야? 1이랑 A랑 2랑 B 이렇게 지금 근으로 갖는다고 했거든. 그럼 저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지금 요거가 되는 애가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요거는 지금 몇 개 있어야 되니 요렇게 되는 그 3차함수 그래프 기준으로 맥시멈 3개까지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3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차이에서 양수라고 했습니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만나는 근, 그러니까 이거 지금 x축이랑 y축을 다 그려놓으니까 이게 괜히 원점이라는 게 딱 이게 확보가 돼버리니까 좀 이상한 건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3참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됐어? 그럼 얘랑 만나는 근이 3개가 있으니까 이거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그치? 5개 중에서 3개는 여기는 얘의 근일 거야 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거잖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다, 여기 있는 얘가 뭐다, 여기 있는 얘가 뭐다 이렇게 일단 결정을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서 지금 이걸 만족하는 게 그럼 2개가 있었을 거야. 그럼 저기는 쟤네들은 저기는 저 5개 중에서 2개는 서로 함수값이 나오는 이런 경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다면 봐봐, 얘는 a, 다시 알파, 베타가 된다는 뜻이고 얘는 베타, 뭐가 된다는 뜻이야? 알파가 된다는 뜻이야. 요 점이랑 요 점은 정확하게 뭐야? y는 x랑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요 점이랑 요 점이 다시 여기 있는 얘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작은 값이랑 큰 값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y는 x라는 직선에서 대칭은 아니잖아. 대칭이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 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여기는 요 점이랑 요 점이 각각 알파, 베타랑 베타, 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여기는 요 점이랑 요 점이랑 놓고 봤을 때 이 5개의 근이 완벽하게 딱 확보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그 순서대로 저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가 0이었고, 여기 얘가 1이었고, 여기 얘가 A였고, 여기 얘가 2였고요, 여기 얘가 B였군요. 이런 식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됐을 때 봐봐.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겠어? 2가 나올 겁니다. 2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 맞겠죠? 2 집어넣으면 다시 2가 나오는 거 맞겠죠? 다시 1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옵니다. 다시 여기다가 1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뭐가 나와? 2가 나와요. 그럼 2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1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여기는 얘 방정식을 해석했을 때 근이 이렇게 5개가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3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밖에 안 될 겁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끝났지 뭐. 다 됐어. 비정계수는 몇 개 있어요 지금? 비정계수 2개 있죠? 비정계수 2개. 2개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되고 fx 하나 완성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봐봐. fx를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데 일단 나는 뭐를 알고 있냐면 fx라고 하는 거랑 y는 x라는 직선이랑 놓고 봤을 때 만나는 교점이 0과 a와 b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fx 빼기 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x와 x-a와 x-b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고요. 맞아요? 0 넣었을 때랑 a 넣었을 때랑 b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최원창의 계수 뭔지 모르니까 k 하나 박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fx가 이렇게까지 지금 뭐가 돼버렸습니다.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fx는 여기까지 완성을 시켜놨어. 난 f5가 궁금하니까 이제부터 미정계수 몇 개? 1개, 2개, 3개. 요거 3개만 마무리해주면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 됐습니다. 그럼 식을 3개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 식은 뭐였을까? 이거식 하나. 오케이? 그럼 또 두 번째 F1이 2다 라는 식 하나. 맞아요? 1 넣었을 때 뭐가 나오다? 2가 나오다. 1,2 지난다는 상황. 그럼 2,1 지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식은 F2가 몇이다? 1이다 라는 요 세 번째 식까지 요거 세 개를 적절하게 집어넣고 열림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A랑 B랑 K 값 다 구할 수 있고요. 그것까지 다 구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F5 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 되게 지저분한 뭐가 됩니다. 그냥 연립방정식 풀이가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사람은 해설 보면 잘 나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다시 미정계수 3개로 내가 함수를 하나 완성하는 거. 여기까지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리고서 식 3개 찾아냈으니까 연립하면 답 나오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막 풀면서 여기는 얘네들 연립방정식으로 계산만 해줘. 됐나요? 되게 어렵지? 여기는 얘가 가장 어려운 형태 문제였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